안녕하세요. SAT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전 세계 어느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특히 한국 대학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SAT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두 문제 더 맞히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풀이 테크닉 또는 잡기술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근본적 이해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SAT와 AP 그리고 IB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흔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SAT가 언어나 영어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업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란 것입니다. SAT는 응시자들을 줄을 세워서 인구 전체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우리 아이의 학업 적성이 상위 몇 %에 속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aptitude라는 단어인데요. aptitude, 적성이란 것은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IQ랑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IQ가 높은 친구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SAT에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도록 시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학적 사실로 IQ가 노력하더라도 오르지 않는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SAT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무의미한가요? 또는 제가 드리는 노력과 시간 다 무의미한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SAT와 같은 학업 적성 평가 시험의 점수 분포를 보시면요. IQ랑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표가 Y축이 IQ고요. X축이 SAT 점수, SAT 총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는 X축이 IQ고요. Y축이 ACT의 총점인데요. 사실 SAT나 ACT나 둘 다 학업 적성 평가하는 것은 똑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목표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자료를 보시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130에서 14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제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도 상위권 점수 획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평균적인 지능 갖고 있는 친구들, 한국 평균이 110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IQ 11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구간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컬리지 보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SAT는 uncoachable, 그러니까 지도나 훈련을 통해서 점수를 올릴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AT는 응시자가 인구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주제 넘게 굴지 말아라 라는 거를 좀 더 듣기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학생들은 포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 이해를 키우고 또 철저히 준비하면 아무리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outlier,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이상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미국 로컬 학생들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로 돌아와서 타고나기를 똑똑한 학생들은 별다른 노력하지 않더라도 방학 중에 조금만 공부해도 얘네들은 1500 후반에서 1600이 나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시험이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한국인 학생들의 IQ 평균 110점 정도 되는 이런 친구들은 보통 평이한 점수를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근본적인 공부를 하고 좀 더 똑똑하게 시험에 접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험 점수를 크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평범한 학생들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저는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똑똑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outlier, 이상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 지도 방식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직관이나 직감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많은 친구들이 직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렇지만 SAT 같은 시험에서는요. 깊은 이해, 그리고 학문적인 접근, 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순한 직감보다는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수준의 학습 자료 공부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이를 통해서 고급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기를 수가 있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문을 한 줄이라도 건너뛰면 안 되는데요.
읽는 시간 줄이려고 지문을 건너뛰고 문제 푸는 나쁜 행동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대신에 빠르게 속독하는 방법을 익히는 걸 전 추천하고요. 시간이 부족할 때 편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한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이거는 SAT를 넘어서서 평소 학업이나 또는 도전하는 과제 관련된 학생의 태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안 된다고 도망치는 학생에게 낙오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되기 위한 열쇠는 단순한 직감, 또 빠른 해결책 같은 것이 아니고 꾸준한 학습,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AT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또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질문 읽을 때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되고요. 이때 한 줄이라도 건너뛰지 말고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읽는 속도를 늘리는 게 맞지 건너뛰면서 읽는 이런 편법에 의존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고요. 만약에 점수가 잘 나왔다, 그거는 플루크고 그거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추론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논리적 오류를 피해야 되고요. 답안을 추론할 때는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학생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답안과 선택지를 비교하는데요.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가장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답을 먼저 보고 문제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는데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실수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 모든 단계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철저히 수행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시험날에 운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대신에 근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은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고요.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철저한 준비, 그 실력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업 중에 공부할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SAT 독해, 리딩을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주장, argument와 설명, explanation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념은요, 리딩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적 근거의 형태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장이란 것, argument라는 것은요,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주장이에요. 이때 주장의 목적은요, 결론이 맞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있고요. 반면에 explanation, 설명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인데요. 설명의 목적은요, 그 사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리딩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장과 설명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SAT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수업 중에는 이런 conjunctive relations나 discourse markers 그리고 logic symbols, 그 논리 기호 같은 여러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요, SAT 독해에서는요, SAT 리딩에서는요,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 것 이상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부 상위권 친구들은요, 이런 어떤 연구, 어학 연구와 논문 이런 거 이해하지 않고서도 직관적으로 점수를 잘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타고난 직관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상위권인 건 아니고요. 직관을 타고나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직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직관의 이면에 숨겨진 단계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야만 SAT에서 고득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점수를 주지 않으려는 컬리지 보드를 저희가 혼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 관련해서 문장 구조, clause element, syntactic function
이나 트리 다이어그램, 수영도 같은 도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론들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론들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 정확한 문장 해석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런 이 문법 이론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점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수업 중에 제가 이런 도구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학생들을 혼내기도 하고요. 이론적인 이해 없는 수업은 독학만도 못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